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 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높아졌었다가 약 2달 만에 다시 낮아진 건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이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면서 이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나 좀 이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 역시 이어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환자 감소세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여력 등이 많이 나아진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아직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조치를 두고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됐었다가 이제는 자제를 권고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또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재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인원이 제한이 되고 집단 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전파가 되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6종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기존의 인원 제한이나 자제 권고를 유지할 방침이고요. 수도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을 합니다. 좌석수 전체예요. 대신 식사, 소모임, 행사 등은 계속 금지가 될 방침이고, 뭐 프로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행사도 이제 관중 입장이 3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실내외 국공립 시설 역시 수용 가능 수준 인원의 절반 정도만 입장객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하고 좀 지방하고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아직까지 거의 대다수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 1.5단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방역수칙 다 지켜가면서 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제한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회 금지에서 집회 제한으로 좀 제한으로 풀리긴 보면 했지만 됩니다. 예. 그럼에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니까 1.5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기본 중에 기본은 마스크. 네. 그렇죠. 그리고 손 씻기. 이것만 잘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미 뭐 충분히 검증이 됐던 그렇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교육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 2부에서 교육부 차관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때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증인으로 나온 김봉현이 5천만 원을 줬네 말았네 하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황당한 건 두 사람의 다툼에 제 이름 석자가 등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김봉현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허위 기사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내가 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제 뭐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이 돈다발 5만 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천만 원을 넘겨줬다라고 진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검찰이 피고인이 그 돈을 그대로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네, 그러한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다.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수석에게 일부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이제 김봉현은 스타모빌리티 회장이고 네, 이강세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스타모빌리티 대표.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로비스트 역할을 그렇죠. 해왔고. 이강세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김봉현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7월 27일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강세를 만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서 줬고. 그래서 다음 날 이게 어떤 강기정 당시 이제 정무수석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라는 거 같고, 했다. 근데 예. 이강세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1,000만 원만 받았고, 네,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했죠. 강기정 그 수석한테 돈을 전달한 바가 없다. 없고. 여기서 지금 엇갈리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법정 증언에서부터 나온 그렇죠. 건데 김봉현 회장의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데
결국 핵심은 한마디 이거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이 실제로 오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사안의 어떤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받았으면 뭐 심각하죠. 왜냐하면 정무 비서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정무 수석. 수석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예. 뭐 뇌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법정 증언만 봤을 때는 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엇갈리는 거죠,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많은 게 네. 돈 넘겨줬다는데 받은 금액 차이도 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장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강세가 얘기하는 거는 뭐 김봉현이 얘기하는 거는 청와대에서 만났다 그러거든요. 28일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청와대에서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강세 전 대표는 자신을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주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고 다만 일치되는 부분이 작년 7월 27일에 호텔에서 만나고 다음 날인 7월 28일에 이강세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강기정 당시 수석을 만났다. 그렇죠. 이건 강기정 전 수석도 인정을 한 네, 바예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네. 있다라는 점을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 놓고 보면 만약에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면 네. 청와대에서 건네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로 성립이 되는 건데.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른 데서 그렇죠. 만난 사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28일 날 지난해 7월 28일 날 청와대에서 만나서 돈이 전해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전 회장하고 이강세 전 대표가 27일에 만난 것은 커피숍에서 호텔 커피숍 만난 건 네. 양측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날 이제 강기정 전 수석하고 이강세 전 대표가 만난 것도 두 양측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김봉현 측에서 이강세로부터 강기정하고 인사를 잘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돈이 잘 전달이 됐나 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 의문을 하나 제기를 해야 될 게 그러면 7월 28일에 이강세 당시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고 그럼 가정을 하면 네. 지금 풀려야 되는 문제가 이강세 대표가 청와대를 무사히 패스했다, 통과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청와대 여민관으로 갖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여민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지품 검사에서 이게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것도 김봉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줬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통과할 그죠? 수가 없어요. 수표도 아니고.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몸 검사 같은 걸 하거든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봐서 아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통과할 수 없고 이 지금 진술대로는 청와대에서 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다른 데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또 다른 데 장소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뭐 몸에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가져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풀려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것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검증이 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거고. 보도하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경우는 이제 재판에서 뭐 위증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네. 자신이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고 또 보도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왔다고만 해가지고 그 사실이 진실이고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게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강기정 수석이 정말로 청와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면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온 거라고 봐야 그러면 되고. 뭐 그냥 내 걸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 5천만 원이 소지품 검사에서 안 걸리고 무사 통과됐다면 청와대는 지금 뭔가 빠져도 나사가 뭔가 풀려도 한참 풀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소지품 검사를 뭐 교도소도 그렇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공항 검사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숨기고 들어갈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이라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실제로 돈이 갔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봉현 측으로부터 이강세로부터 돈이 간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돈의 아니, 액수와 정도가 액수가 다른 거죠. 달라요. 네, 액수와 용처가 다른 상황인 건데 실제로 받은 돈과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강세 측에서 그 강기정 전 수석의 이름을 팔아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명확하게 강기정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김봉현 측은 어디서 강기정의 이름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좀 면밀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뭐 않을까. 여러 가지 배달 사고 같은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증언하고
봤을 때는 네. 100% 지금 확정될 수 없는 사실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좀 상식적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울산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이 지금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일부 비판 여론이 제기되어서 논란입니다. 울산시는 지금 화재로 거주 터전을 잃은 입주민들에게 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요. 총 6곳의 호텔에 나눠서 지내는 주민이 총 99가구 26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자연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자에게 숙박시설과 숙식비를 국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가 됐고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이 코로나19 예방 측면에서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주민은 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 호캉스라는 비난까지 나오자 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른 자구책을 알아보겠다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치 않습니다. 뭐 이재민.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예컨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집단 좀 시설 같은 데를 시나 지자체에서 한 다음에 이재민이나 수재민을 구조하는 방법인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집단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준하고 상관없이 그냥 호텔 같은 거 숙박업소를 잡아준 것 같아요. 사실 요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울산시에서는 지금 숙소로 지정한 곳이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그렇게 보기는 했지만 삼성급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그래서 원룸 형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이게 이재민 가구당 6만 원씩 7일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인 1실 기준으로 머물고 있는데 이 숙소 역시 행안부 지침에 부합하는 곳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울산시가 이번에 처음에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했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호캉스니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국민 세금으로 왜 이걸 지원하냐 이런 식의 좀 논란 자체에 좀 당황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호텔이라고 호텔. 하는 이 두 글자에 아마 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울산시 해명은 뭐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집단 수용이 되어 버리면 이제 코로나19 방역의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그게 점. 문제니까. 뭐 이걸 고려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충분히 그러니까 고려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규정도 있다. 네. 이게 이제 구호법인가에 따른 어떤 그 구호 지침에 지침이 따르면 있습니다. 어떤 그 숙박 지원은 하루 6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식사 지원도 뭐 일식 8,000원인가 네.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했던 거기 때문에 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라 6만 원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거리에 갖다 뿌리는 돈이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어떤 그 화재의 책임이 밝혀지게 되면 그게 보험사가 되든 건설사가 되든 아니면 주민이 되든 뭐 그거는 좀 가려져야 되는 문제겠지만 뭐 지금 3층 테라스에서 발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환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런 사실은 세금을 쓴다고 보기도 어렵죠. 뭐 어차피 그 책임 소재를 100%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네. 최소한 뭐 보험회사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도 손해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고 네. 대신 지자체가 지급하는 거니까 보험금의 일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구상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 금액이 그걸 초과하지만 않으면 초과했다고 하면 이제 좀 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걸 갖고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뭐 화재가 물론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화재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본인들이 호텔로 가겠다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뭐 관철된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규정에 따라서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옮겨져서 또 초과분은 또 자비로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좀 불거진 것 자체가 좀 그 당사자들한테는 꽤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처음 이렇게까지 커졌던 거는 좀 언론의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의 몇 가지 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글이 올라오는데 아직 100명을 못 채워서 공개되지도 않은 글 일부를 검색으로 찾아내가지고 뭐 되게 이런 여론,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되게 큰 것처럼 확대 부풀려서 재생산해가지고 결국
뭐 논란이 아닌 거를 논란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죠. 문제를 키워놓고 또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자신들이 키워놓은 문제도 또 한 발 떨어져가지고 사실 또 이 논란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기사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일하게 일부 언론들이 대응한 게 아닌가 이 문제 그게 이제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언론이 선입견을 활용한 거죠. 호텔에 묵고 있어? 그렇죠. 이게 뭔 시츄에이션 이렇게 하는 이른바 건데. 그 네티즌이라 그러죠. 글 쓰는 그런 어떤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언론에서도 규정상으로 금액만 확인했으면 이게 기사거리가 될지 안 될지 좀 확인했을 건데 금액 같은 것들을 확인을 좀 못한 것 같아요. 호텔이라는 그 두 자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갈수록 좀 같습니다. 심해지는 게 언론이 이른바 감정선을 건드리면 많이 팔리잖아요. 예, 기사가. 그러니까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뷰징 가지고 조회수가 네. 늘어나니까요. 뭐 CCBB는 가릴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장사 속이 엉뚱한 논란을 빚고 또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범죄에서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